개별원가 계산 설명할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장은 대량으로 찍어내죠. 뭐 철강이라든지, 맞죠? 뭐 아니면은, 뭐 있나,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조선업이나 아니면은 비행기 제조업 있죠. 대량으로 찍어내요? 그럼 바로 파산? 일단 걔네들은 금액이 일단 예, 뭐지?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냥. 그냥 일단 몇백억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가 계산할 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의 원가 계산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나 배는 대량 생산에는 소량으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소량으로 생산하는 애들의 원가 계산은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원가 계산, 오늘하고 내일 아마 7시까지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는 원가 계산의 비교는 이게 대량 생산 업종에서 쓰는 원가 계산 방법이냐, 아니면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쓰는 원가 계산 방법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가 계산 앞에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럼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려면 대량 생산, 소량 생산. 저 대량이랑 큰일 나. 대량으로 어떻게 대량 생산하는데 어떻게 그걸 개별적으로 원가 다 계산해. 뭐 김을 3만 개 생산하는데 3만 개 다 계산 하나씩? 이렇게? 불가능. 했죠. 그래서 말문제, 여기는 개별 원가 계산은 말문제 반절, 계산 문제 반절 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개별 원가 계산은 방금 했던 업종 기억하시면 말문제 풀려요. 뭐냐면 조선업,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업, 뭐 또 여기는 없지만 기계 제조업. 기계도 비싼 애들이 많아요. 몇 천억씩 하는 거. 반도체 기계. 진짜야, 여러분들. EUV 뭐 그건가? 네덜란드 기계 만드는 거. 하여튼 얘네들은 주문 받을 때 만들지 미리 안 만들어놔요. 맞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소량, 주문, 생산이고요. 맞죠? 그리고 품종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비행기만 하더 비행기의 종류 중에 전투기 한 종류죠. 전투기만 하더라도 나라에 되게 많잖아, 엄청나게. 맞죠? 그래서 가끔씩 적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배 이렇게 해가지고 배 좀 그만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맞죠?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쓰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이런 게 말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자고로 보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잉? 그 외국에 우리나라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다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냥 예, 보잉이라는 회사예요. 비행기 만드는 업체. 막 창문 뉴스 보면 창문 뜯겨 나가고 막 그래서 막 스리스리 공기하고 그 창문 뜯겨 나가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우리 회사가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해볼게요. 보잉이라 하지 말고 외국 기업이 좀 그렇다. 자, 근데 우리 회사가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달래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 한 대 만들어 달래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 공군에서 왔겠죠? 공군. 그죠? 그리고 여기에 끼는 대한항공 같은 데에서 항공회사에서 만들어 달래. 했죠? 이렇게 주문이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하나씩이라고 가정할게요. 들어왔어.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공군에서 전투기 한 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로? 정말? 전투기 한 대 만들어 주세요. 미친놈 아니야? 돈이 얼마인데, 얼마가 깨지는데 만들어 주세요. 그죠? 당연히 상세한 요구를 다 합니다. 맞죠? 뭐 여기는 유도목이 장착해 주시고 여기는 뭐 날개 부분은 뭐 티타늄으로 해주시고 알루미늄 재질로 해주시고 다 요구해요. 맞죠? 그러면 그거 주문을 받는 부서가 있을까요? 부문이. 그러면은 주문을 이런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을 받은 부서 있을 거 아니에요? 부문에서. 그럼 부문에서 이 비행기를 만드는 현장이 있겠죠? 그럼 비행기를 만드는 현장에다가 고객한테 어떻게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을 전화로 할까요? 자,
전화 돌려가지고 자 지금부터 외운다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만들어 기억하지?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재미없어? 이거 미친놈인 거 이거? 말로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날라가잖아. 맞죠? 뭐로 보내야 되면 당연히 문서로 보내야 돼, 문서로. 맞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여기요. 말문제. 제조 지시서라고 불러요. 특히 여기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잘 내요. 특히 요 서류 잘 냅니다, 서류. 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어디 있냐면 219페이지 있을 거예요. 아, 218페이지? 여기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아마 좀 별로여서 많이 좀 별로입니다 이거. 이거 보시는 게 좋음. 혹시나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조를 지시하는 서류 했죠. 현장에다가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적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명령하는 서류다라고 해서 제조 명령서라고 해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럼 이 주문 받았어. 그럼 주문 받았으면 얘네들을 우리가 별도로 작업 번호를 부여합니다. 작업 번호 부여해. 작업 뭐 1번 전투기, 작업 2번 헬리콥터, 작업 3번 여객기기 작업별로 우리 원가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이 뭐냐면 작업별로 원가계. 작업이라는 말의 핵심, 작업.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외우셔야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작업별로 원가를 모아놓은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작업 1번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 이렇게. 그다음에 전투기 헬리콥터면 얘도 헬리콥터의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 모아놓은 표. 이거 모아놓을 수 있죠. 왜냐면 소량 주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업이라는 말의 핵심이고 그 작업별로 원가를 모아놓은 표를 작업 원가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어딜 내냐? 항상 핵심 과제다 이거를 계산 문제 내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여기만 주구장창 냅니다.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건데 요게 계산입니다. 계산. 제조 간접비 배부가 계산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소량 주문 생산이니까 직접 비는 하나씩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맞죠? 전투기에만 들어간 뭐 유도 무기가 있으면 유도 무기에 대한 재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이더 같은 거. 그 유도 우리 전투기만 들어가지고 여객기에 와서 레이더 들어가? 아, 레이더 들어갈 수 있겠다. 아무튼 있잖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드리면 안 만들어 봤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만 들어가는 재료와 거기 그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공통적인 재료가 알루미늄이래. 약간 알루미늄이 좀 약간 경량화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알루미늄 간접 재료비니까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뿜빠해야 돼. 헬리콥터, 전투기, 여객기에. 요게 핵심이다, 핵심 과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비는 다 줍니다. 전투기 얼마, 헬리콥터 다 줘요. 직접 재료, 외화 직접 농비는. 근데 제조 간접비는 개별적으로 당연히 못 줘요. 왜 못 줘요? 원래 제조 간접비가 개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요 뿜빠이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5번은 아까 했음. 그죠? 업종. 자고 특별 제작 주문 업종 뭔지 아시죠? 내가 이제 뭐 결혼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맞죠? 내가 나만을 위한 뭐 드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한 번만 할 거니까. 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아무튼 그런 거 비싸지. 맞죠, 여러분들? 뭐 기성복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 왜 넣었지? 자, 이제 원가, 배부 기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대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만 들어가는 재료와 사람의 인건비는 추적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직접비는 원가 추적한다라고 하고 계산 문제는 아예 줘버립니다, 얘네들. 얘는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 간접비는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전체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뿜빠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100% 정확한 방법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거 있잖아요. 건물이면 면적 비율 이런 거. 맞죠?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방법은 있어야지 지멋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가 회계에서 회계 감사할 때는 공장에서 요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을 잘 했는지를 봅니다. 회계 감사 나갈 때.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저 잘 모름? 아니, 그게 아니. 안 나가면서 이건 요렇게 한다고 해요, 실제로. 요거, 그러면 합리적인 기준은 뭔데? 이미 설명했어요. 인과관계. 그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수선비는 수선 횟수. 그렇죠? 이런 것들. 전력비면 전기 사용량.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료면 건물 면적.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인과관계 기준이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적합한 거지 완벽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요거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의 종류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자고로 우리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게 방금 답품종 소량 주문 생산업체에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여기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원가.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모든 원가를 실제 금액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도 실제, 직접 노무비도 실제, 제조 간접비도 실제, 다 실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 투입하면 이건 단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단기 중에 나오죠. 근데 문제는 제조 간접비예요. 특히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공통비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를 우리가 절단한다고 하면 절단, 성형이라고 하나? 성형하는 기계의 감가상각비의 실제 금액은 결산이잖아요. 우리 감가상각 결산해야 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의 실제 금액이 언제 나오냐면 기말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 그게 어찌라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 채권자, 즉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 그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실제 원가 계산으로 알려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들한테는 실제 금액 보고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원가 회계는 주주만 위한 회계가 아니에요. 경영자도 원가를 분석해서 차기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돼. 맞죠? 그래서 원가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보잉 항공기 뜯겨나간 그 항공기 문 뜯겨나간 회사. 맞죠? 그 다음에 요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뒤처지는 게 뭐예요? 어떤 반도체? AI 쪽. 뒤처지는 게 왜 그래요? 원가 절감하다가. 원가를 절감해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러죠. 재무쟁이. 재무쟁이를 앉혀놓으면 이 당장의 이익은 이뻐 보이지만 나중에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외주를 맡긴 거야. 항공기 회사가.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이 기술이 없으니까 막 문이 뜯겨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 AI 쪽이 당초에 예전에 적자 났으니까 그거 너무 적자 나니까 그냥 포기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원가를 절감할 것이냐
아니면 원가를 지금 당장 더 쓰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니까 더 원가를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가는 빠르면 빠르게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당초에 예산하고 실제 원가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어디에서 원가가 낭비됐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원가 회계는 경영자와 주주 둘 다를 위한 회계예요. 됐죠? 그래서 원가 계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가 실제 금액이 계산이 집계가 될 때 원가 계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단기 중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잖아. 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제조간접비 안 왔단 말이야. 제조간접비 전화했어. 야 어디야? 근데 제조간접비가 다 와가.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들 다 와가. 다 와가가 4kg 전이야. 맞죠? 다 와건데 계획장에 다 온 거야. 그 나중에 나왔어. 짠 이렇게 기말에. 그럼 두들 패고 싶겠지 얘를. 맞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 여기. 그래서 여러분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이게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하고 개별 원가 계산이 합쳐진 거예요. 무슨 말? 모든 원가를 실제치를 쓰는데 다품 중 소량 주문 생산업체에서 쓰는 원가 계산을 읽듯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합친 거. 맞죠? 이거의 단점 뭐냐면 이 원가 계산이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신속하다라고 장난칩니다. 뭐가 신속해? 늦어지지. 기말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말에나 원가 계산하게 돼요. 요 제조간접비가 다 왔어 하면 승질나잖아요, 여러분들. 기말에. 이제 계산하자, 우리. 맞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보고가 끝나는 거예요. 경영자에서 승질나는 거야. 그래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기말에 집계되니까 원가 계산이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이름은 정상적인 원가인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은 뭐냐면 언제 원가 계산을 하고 싶냐면 기말이 아니라 단기 중에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기말이나 되잖아요. 모든 원가의 실제치가 나왔을 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좀 더 신속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게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면 단기 중에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실제치가 단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상 원가 계산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실제치 써요. 근데 이걸 시험에 말장난을 어떻게 치냐면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의 차이는 직접 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직접 비의 차이는 없어. 둘 다 실제치 쓴다면 단기 중에 나오니까. 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이 너무 늦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기 중에 어떻게 하냐면 배부를 먼저 해버려요. 배부를 먼저 해. 배부를 먼저 하고 12월 31일에 실제치가 나오면 얘를 다시 바꿔주면 돼. 바꿔서 얘를 올려주면 되는 거야, 주주들한테는. 이거, 그러니까 예정 배부는 경영자 입장에서 좋고, 이걸 나중에 실제 금액으로 바꾸는 건 주주한테 보고하는 용도 좋고요. 예정 배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시험에 계산 문제 둘 중에 뭐가 잘 나올까요? 우리나라 시험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네. 그러니까 쉬운 거, 어려운 거. 뭘 잘래요? 어려운 거 당연히 여기 잘래요. 점수 한 번에서 잘래요, 그냥. 대놓고 거의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근데 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산식 있거든요, 이거 계산식. 이해상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암기상이에요. 원가 얘기하시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100% 이해하려고 하면 원가 얘기 진짜 못하신다고. 음? 자, 해볼게요.